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제각각 다르고 그 서로 다른 요소들이 동사 자리 뒤에 오게 됨으로써 5개의 문장의 형식으로 구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장의 형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3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부터 하지 않는 건 5개의 문장 형식 가운데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3형식이기 때문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는데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동작의 행위자라고 했는데 동작이라는 건 행위자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떤 동사는 행위자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에 또 어떤 동사는 행위자 외에도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에게 그 동작이 가해지느냐, 즉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kick이라는 동사는 차다라는 뜻인데 차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 명사, 즉 누가 차는지 외에도 차는 행위가 가해지는 명사, 즉 무엇을 차는지에 대한 대상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축구공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는 문장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단어의 굴절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이전 강의 영상을 보시고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자리에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는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문들이 굉장히 자기적이고 어색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우리말과 영어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억지로 만든 것이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강의가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도 증가하고 예문도 그에 상응하여 점점 정교해질 겁니다. 주어 자리에 boy, girl, students가 들어갔고요. 동사 자리에 kicked, drinks, study가 들어갔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bowl, water, English가 들어갔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들은 모두 동작을 받는 대상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고 해석은 보통 을로 합니다. 앞에서 봤던 예문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소녀는 공을 찼다. 두 번째는요. 소녀는 물을 마신다. 세 번째는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한다. 여기까지는 한국어와 비슷해서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Boy attends class라는 문장에서 class는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을로 해석되지 않고요. 참석하다라는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 경우는 익숙하지 않아서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의 역할과 해석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목적어가 1대1 대응처럼 반드시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영어 수준에서 많은 경우 목적어는 동사의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며 을로 해석이 되고 실제로 영어 문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주어는 무조건 이렇고 목적어는 무조건 저렇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시는 한 가지를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자리는 동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래서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장에는 동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어딜까요? 문장의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하여 중요한 자리들 사이의 경계가 바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일형식 문장의 경우 동사 뒤에 아무런 자리도 없다는 건 동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가 없다는 거지 어떠한 단어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형식 문장의 동사 뒤에도 단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어들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 뿐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장에는 중요한 자리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도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그 단어가 없어도 되는 것임을, 그 단어가 없더라도 나머지 문장에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